일단 첫 번째 코드 이렇게 나와 있죠. 코드가 이제 세미콜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새 문서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파일 탭에 새 통함서 해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새 통함서를 열었어요. 열고 여기다 이제 수치를 몇 개 입력해 볼 건데 0보다 큰 숫자하고 그렇지 않은 숫자를 혼합해서,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숫자, 0보다 큰 숫자를 혼합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 정도만 입력해 볼게요. 0보다 작은 숫자, 즉 음수는 앞에다 빼기를 붙여주면 음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괄호를 묶어줘도 되는 거죠. 괄호를 묶어서 2500이다. 2500 괄호 해도 뭐가 되는 거냐면 음수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숫자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얘네들 갖다가 이제 표시 형식을 설정해 볼 건데, 이걸 잡고 요거는 홈 탭에 표시 형식의 단추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배운 내용대로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센서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센서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센서식의 표시 형식의 범주에서 일단 숫자로 놓을게요. 숫자로 놓고 첨단위 구문료 사용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음수일 때 형식을 설정할 수 있죠. 숫자 범주하고 통화 범주에서는. 숫자 범주에서 이제 그럼 숫자 범주에서 음수 형식을 갖다 이거로 이제 하이픈 달린 빨간색 글꼴색으로 표시되는 이 내용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자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양수뿐만이 아니라 음수에 관한 표시 형식도 설정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요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좀 숫자 범주에서 이제 그 첨단위 비와 함께 음수일 때 표시 형식을 설정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 보니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 문자를, 코드 값을 이렇게 입력해놨어요. 이렇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이죠. 바로 요때 뭐가 사용되고 있죠? 세미콜론이 사용되고 있죠. 요때, 그죠? 그러니까 세미콜론 경계를 가지고 세미콜론의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일단 샷코마 샵샵형은 이제 첨단위 구분교를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 있죠. 이 세미콜론의 왼쪽에 보이는 애들은 양수일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뭘까요? 빨강 요건 뭐요? 음수일 때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글꼴색을 갖다가 대괄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숫자들에 대해서 첨단위 구분기로 들어가는 거고, 앞에 빼기가 붙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 글꼴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바로 쓰이는 내용이 바로 세미콜론이다. 이거죠. 바로 그 세미콜론. 요거. 그리고 심표는 첨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셨듯이 심표를 넣어줌으로 해서 뭐가 되었어요?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1000단 구분기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샵하고 0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단위가 커요. 단위가 큰 숫자를 입력해 보았어요. 이렇게 요걸 갖다가 2500만으로 입력해 보았어요. 2500만으로 입력했고, 요걸 갖다 표시 형식을 들어가셔가지고 숫자 범주에서 당연히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할 수 있겠고, 그러면 첨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겠죠. 1000단위마다. 근데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좀 생략하고 싶어. 생략을 하고 싶다면 다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자 여기
0 다음에 언더바를 찍어놨는데 언더바는 바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공백을 표시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실제로 여기 1의 자리 다음에 공백이 들어가 있죠. 그럼 공백은 필요 없다. 다만 걔 생략이 필요하다. 이제 샵, 샵 0을 해준 다음에 심표를 한 번 더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심표를 한 번 더 찍어주고 샵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찍어주면은 얘가 일단 세 자리가 즉 천 단위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입력된 내용은 2,500만인데 액면가는 25,000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입력된 내용은 2,500만이지만 여기 이제 세례 표시가 되는 내용은 25,000이다가 되는 거죠. 바로 요 내용이죠. 심표 위에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0단위 배수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된 거죠. 12345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했어요. 이렇게. 샵, 샵 0을 하고 심표를 또 한 번 찍었다. 그리고 샵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찍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세 자리가 생략이 되면서 세대 표시되는 액면가는 뭐가 나온다는 거죠? 12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12345를 이렇게 입력하고 얘를 갖다가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해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샵, 샵 0을 해놓고 0 다음에 심표를 찍어주고 아무것도 안 찍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 입력된 내용은 12345인데요. 이렇게 형식을 적용하고 나니까 셀에 표시가 되는 액면가는 12가 된다. 그 얘기죠. 물론 여기 수식 입력줄에는 실제 입력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셀에 표시가 된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 샵하고 0 둘 다 사용되고 있죠. 그죠? 샵, 샵 0인데 둘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샵이든 0이든 숫자를 나오도록 해주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샵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있으면 표시해요. 실제로 자기의 숫자가 있으면 표시해요.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죠. 무슨 소리냐. 자, 여기다 이번에는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과 그렇지 않은 숫자를 이렇게 혼합해서 입력해 볼게요. 20 15,000 이렇게 이제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와 그렇지 않은 숫자를 혼합해서 입력해 보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표시 형식을 갖다가 센서식의 표시 형식을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이렇게 샵, 샵 0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만 심표가 들어가고 또한 1000단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만 숫자가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실제로 1000단위 미만 되는 애들은 숫자가 1000단위 등의 표시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해당 자리에 숫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 숫자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200이라는 숫자는 존재하는 건데 1000단 이상 숫자는 있어 없어요? 1000만 이런 숫자는 없어요. 실제로 있는 숫자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20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20도 마찬가지로 100, 1000만 이런 자리 숫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샵으로 표시가 된 자리에는 실제로 있는 숫자인 20만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심표 1000단위 구분기호도 같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에서 0,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0,000 하면은 이건 뭐냐면 숫자가 없어도 강제로 표시가 돼요. 0이라도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어. 자, 보세요. 자, 200이라는 숫자 1000만 단위의 숫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는데 없어도 얘가 0이 강제로 찍힌 거죠. 왜냐하면 0으로 표시가 된 거니까. 0은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당연히 표시하는 거고 없어도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어도 그 자리에 0으로 되어 있으면 0을 무조건 찍어요. 0이라도 없어도. 자, 정리해보면은 샵은요. 샵은 숫자가 있으면 표시하고 없으면 말고 혹은 제로가 찍혔다.
제로가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은 숫자 가지고 한번 이걸 갖다 이번에는 0, 여기 0으로 처리해주니까 0,000 되었죠? 자, 여기는 실제로 입력된 것은 0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표시 형식에서 이제 이번에는 셀 서식에 가가지고 사용자 지정해서 0,000이 아니고 샵으로 찍어볼게요. 샵도 숫자를 표시하는 거지만 해당자 숫자가 있으면 찍고 없으면 찍어 안 찍어요? 안 찍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해당자의 숫자가 없으면 안 찍는 거고 실제로 있는 숫자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0이 찍혔을 때는 표시가 안 되죠. 그죠? 그 여기 갖다가 지금 요건 뭘로 한 거냐면 샵 콤마 샵샵샵을 한 거예요. 표시 형식을. 왼쪽에 있는 건 뭐야? 0,000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차이가 있죠. 자, 0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가 0이 찍혀도 해당자의 숫자가 없어도 0으로 설정된 자리에는 뭐가 되는 거야? 강제로 0이 찍히는 거야. 따라서 0이 찍힌 자리 포함해서 숫자가 없어도 어찌 되었죠? 0,000으로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숫자 가지고 해본 건데 표시 형식을 0,000으로 했다 하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셀 표시가 되는 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샵은 해당자의 숫자가 없거나 해당 숫자가 제로이면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0과 샵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소수를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3.1 뭐 5.25 6.25 7.234 라는 소수를 이렇게 입력해 봤어요. 3.1 6.25 7.234 라는 소수를 입력해 보았는데, 지금 소수들은 자릿수가 다 다르죠. 하나는 첫째 자리이고 하나는 또 둘째 자리이고 이렇게 해서 소수의 자릿수가 다 달라요. 다른데 이걸 갖다가 잡고 표시 형식에 가가지고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이렇게 설정해 보면은 사용자 지정에서 보면은 0,000으로 이제 해볼게요. 0,000 하면은 이렇게 3.1 다음에 숫자가 없는 건데, 없어도 얘가 뭘 찍어놨죠? 일단 0으로 설정한 자리에는 그 숫자가 없어도 그 자리 0이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100 하면 나오게 되는 거고 6.250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0이 되는 거고, 이걸 똑같은 숫자인데 이걸 갖다가 똑같은 숫자인데 얘를 갖다가 샵점샵샵샵을 했어요. 샵점샵샵샵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입력된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샵은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숫자가 있는 것만 일단 표시하고 없는 거라든가 숫자가 아예 제로인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0과 샵의 차이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물음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음표는 뭐냐면 0과 샵의 특징을 이렇게 섞은 내용이죠. 물음표도 0과 샵과 마찬가지로 숫자를 나타내도록 해준 역할을 하는데, 자,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갖다 이번에는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물음표로 한번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물음표 3개로 해서 물음표 3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제 일단은 숫자는 표시가 되진 않죠. 근데 물음표로 설정된 자리에는 숫자가 표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0이 표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뭐가 표시가 되죠? 공백이 표시가 돼요. 물음표는. 그래서 이거는 0.000으로 한 거고, 이건 샵.샵샵샵으로 한 거고, 샵.샵샵샵으로 해준 거고, 요거는 물음표 세 개로 이렇게 처리해준 내용이에요. 얘네들은. 이거는 0.000 이렇게. 참고로 0.000을 그대로 표시해 주려면 앞에다 작은 덤표를 찍어 주신대요. 작은 덤표 찍어 주시고 0.000 찍어 주면 이렇게. 어쨌든 이제 0은 숫자가 있어도 숫자가 없어도 그냥 0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냥 0이라도 표시를 한다는 거고, 샵은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다면 그대로 숫자가 있는 것만 표시가 되고 없는 거는 안 나오고, 이렇게 실제 있는 숫자만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물음표는 해당 자리에 물음표로 설정이 되었다면은 0을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뭘 표시하는 거냐면, 그래서 숫자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걸 이렇게 표시하냐면 바로 공백을 이렇게 그 자리에 채워준다는 거죠. 실제 숫자가 없다면 그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찍는 거고, 없으면 그 자리에 공백을 찍어준다 라는 거죠. 요 세 가지를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0과 샵의 차이점, 0과 샵과 물음표의 차이점을 대략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샵은 그래서 유효 자릿수만 나타내고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해당 자리에 숫자가 없거나 이제 0이 찍힌 경우에는 이제 표시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 0은 이제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345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데 표시 형식을 0.00으로 했어.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숫자의 소수야 자릿수는 없는 건데 0.00을 찍어놨다. 그럼 없어도 이렇게 12345.00으로 찍힌다는 거죠.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12345라는 수치를 입력했을 때 요걸 갖다가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해서 0.00으로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여기 0.00 없는 건데 지금 0.00으로 해놨기 때문에 숫자가 없어도 0을 요 자리에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없어도. 그래서 0, 1, 2, 3, 4, 5라고 입력한 수치도 이렇게 따라서 샵, 콤마, 샵샵샵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쩐다리 구분교로 정리가 돼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아까 이거 잠깐 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숫자에 관한 내용이었고, 날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날짜에 관한 내용은 Y는 연도를 의미하는 거고, M은 월을 의미하는 거고, D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오늘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2026년 오늘 며칠이죠? 3월 25일이죠? 이렇게 오늘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 보았어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Y를 갖다 두 번을 이렇게 Y를 원래 4번이었었는데 2번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연도가 앞에 두 자리가 생략이 되고 끝에 두 자리만 나온다는 소리죠. 26035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실제 입력된 날짜는 2026년 3월 25일인데 여기는 표시가 된 거는 26년 3월 25일만. 그러니까 앞에 20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Y는 연도를 의미하는 거고, 도로 여기서 이제 Y를 두 번 더 찍어주면은 이렇게 연도가 4자리가 다 나온다는 소리죠. 2026년 4자리가 다 나온다는 소리고요. 그럼 M을 갖다가 한 번 더 찍었다. 그럼 뭐가 될까요? M을 한 번 더 찍어주면은 이제 3월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MAR로 표시가 되죠. MAR이 뭐예요?
MER은 3월을 의미하는 영문자 앞에 세 글자가 되는 거죠. 마취, 그죠? 마취의 앞에 세 글자예요. 참고로 여기서 M을 한 번 더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취가 다 나와요. 이렇게. 그 영문 요일명이 풀로 표시가 된다는 소리죠. 마취해가지고, 그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2026년 마취 25 나오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Y는 두 번 찍어준 연도를 두 자리로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고, M3번은 월을 이렇게 JAN서부터 데이시로 표시하겠다. D를 M을 네 번 찍어주면은 제뉴어리서부터 뎁셈버로 표시하겠다. 풀로죠. 영문 월 이름을 갖다가 풀로 다 표시해 주는 거죠. M을 세 번 찍어주면 세 글자만, M을 네 번 찍어주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영문 월의 이름 이렇게 전부 다 나온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D를 두 번 찍어주면은 이를 갖다가 두 자리로 나타내준다는 소리죠. 01서부터 31일까지로 표시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2호다 그럼 2호 DD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그죠? 좀 참고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Y 네 번에다가 M 네 번에다 DD 찍어놨고 한 칸 띄우고 D를 세 번 더 찍어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영문 요일명이 나와요. D를 세 번 찍어주면. 그리고 D를 한 번 더 네 번 찍어주면 영문 요일명이 풀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웬즈데이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날이다 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2026년 3월 26일 내일 날짜 가지고 한다면, 내일 날짜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이제 그 기본 작업 문제에서도 해봤던 내용인데 바로 이거죠. MMDD 해놓고 뒤에다가 괄호 열고, 이번에는 요일명을 갖다가 한글로 나타내준 거예요. 영문 말고. 자, 영문명으로 써주시는 거라면은 D를 세 번 찍어주면 되는 거죠. 세 번 이상 찍어주면은 영문 요일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 말고 한글 요일명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괄호 열고 A를 세 번 이상 찍어줘요. 일단 세 번 찍어주면 한글 요일명이 한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3월 26일 목요일 날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Y는 연도를 의미하고 M은 월을 의미하고 D는 일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M을 세 번 이상 찍어주면은 그 월의 이름에 영문명 세 글자가 혹은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M을 세 번 찍으면 이렇게 영문명 앞에 세 글자가 나오는 거고, M을 네 개 찍어주면은 이렇게 영문명 다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얘처럼 이렇게 영문명을 갖다가 요일에 영문명을 표시하는 건데 D를 세 번 이상 찍어주면 된다는 건데, D를 세 번 찍어주면 영문명, 요일의 영문명 앞에 세 글자가 나오는 거고, 네 글자를 찍어주면은 네 번 찍어주면은 이렇게 영문 요일명 전부 다 풀로 다 나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고 하겠네. 3월 26일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 이제 M하고 MM-DD 해가지고 이번 뭘로 한 거죠? 요일명을 갖다가 한글로 나오게 한 거죠. 여기서 A를 한 번 더 찍어가지고 네 번 찍어주면 목요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날짜의 표시 형식을 다양하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사용되는 거냐면 이 M 하고 Y하고 T, A 등을 이용해서 날짜들의 표시 형식을 사용자 추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문자열 뒤에다가 그 뭔가를 붙여주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 월, 화, 수 이런 요일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같은 요일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일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입력을 이렇게 해놨죠. 근데 여기다 요일자를 붙여주고 싶은데 물론 직접 붙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표시 형식에 의해서 요일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 표시가 되는 형식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24셀서부터 20까지를 잡아요. 잡고 이제 잡은 상태에서 표시 형식의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여기서 골백 사용자 지정에서 G 슬래시 표준을 지워주고 골뱅이를 찍어주는 거죠. 골뱅이 찍어주고 여기다 요일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숫자에 대해서 뭔가를 붙여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죠? 숫자들에 대해서 이제 샵 0 이런 걸 사용했다면 문자들에 대해서는 골뱅이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골뱅이 요일 하면서 이렇게 골뱅이는 이제 기존에 들어간 요 문자들을 말하는 거 있죠. 일월화 이렇게 이런 셀에 들어간 기존의 문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 문자 옆에 요일자가 붙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골뱅이 요일자를 붙여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제 샵9만 샵샵 0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샵9만 샵샵 0 해놓고 거기다 무슨 원, 회, 개, 명 이런 단위 같은 걸 붙일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샵과 0을 이용해서 여기 옆에다가 원자를 붙일 수가 있었고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샵하고 0이 아닌 골뱅이 사용한다 이거죠. 골뱅이.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요일 해가지고 한번 표시 형식 설정해 보세요.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기업, 하나, 국민. 요거는 이제 뭐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은행 이름이 되겠는데 얘들 공통점은 다 은행자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은행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뭘로 하시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제 골뱅이 요일 해가지고 썼듯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골뱅이 은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보십시오. 쭉 잡고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해서 여기서 이제 형식에다 골뱅이 찍어주고 요일자를 찍어주고 하고 확인자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요일자가 아니고 은행이죠. 은행. 어쨌든 은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은행. 확인 눌러주면은 실제로 셀에 표시가 되는 내용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입력된 내용은 우리 기업 하나만 입력된 거지만 여기 셀에 표시가 되는 내용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하는 거죠. 요 골뱅이를 이용해서 요거 이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글꼴색과 조건에 관한 내용 나와 있죠. 모두 대괄호로 묶어서 나타내 준다는 건데 아까 잠깐 보셨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음수에 관한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뭘 사용했었죠? 세미콜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빨강이라고 이렇게 색상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색상을 명시할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뭐로 묶어놨죠? 대괄호로 묶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 이제 1만보다 크다 뭐 그런 조건을 이렇게 입력할 때도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이용해서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상을 명시할 때도 대괄호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꼴색 대괄호 글꼴색은 각 구역의 첫 부분에 지정하며 대괄호 안에 글꼴색을 입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조건은 조건과 일치하는 숫자에만 서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조건은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하며 비교 연순자 값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급 필터 조건으로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예를 들어 1만보다 뭐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요. 여기가 이를테면 뭐 0보다 작은 경우, 이게 자동으로 0보다 작은 경우긴 한데 구제 조건 쓴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1만보다 작다, 1만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이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조건을 갖다가 무엇으로 대괄호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색상과 조건을 이렇게 설정할 때에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 내용이어서 빨강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